안녕하세요. 잘 되고 싶은 아이 김도영입니다. 네, 오늘은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경제에서 이제 가장 기본은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경제 중에서도 돈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또 돈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폐공사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하지만 조폐공사는 돈을 찍어내는 기관입니다. 돈이 태어나는 곳은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네. 중앙은행에서 지폐를 발행하면 조폐공사는 그 지폐를 찍어내기만 하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재정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불황을 줄이기 위한 금융기관인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어떻게 과연 중앙은행에서 경제를 안정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가가 오르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오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유뿐만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네. 주화나 지폐는 돈이지만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 중앙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돈보다 시중에는 더 많은 돈이 돌고 있기 때문이죠. 네.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는 오르고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해요.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현상이신 거죠. 인플레이션 현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이자율을 이제 통제를 하고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경기 방어를 하면서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 완화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반드시 디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통화량의 축소로 물가가 하락을 하고 이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반대인 현상인 것이죠. 금융 위기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돈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은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은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은행은 10%의 부분 지급 준비율만 가지고 있으면 90%는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주 업무는 적금이나 뭐 이런 펀드나 이런 것이 아닌 대출인 것이죠. 자, 여기서 부분 지급 준비율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게요. 이것은 사람들이 맡겨둔 돈을 한꺼번에 찾아가지도 않고요. 여러 명이 동시에 와서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은행에 적금을 맡긴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갈 것을 대비해서 남겨두는 돈. 부분 지급 준비율은 바로 10%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맡긴 사람이 한 번에 다 찾아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것은 바로 뱅크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00억의 예금으로 부분 지급 준비율에 10억을 해당하는 부분을 남겨두고 90억을 다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100억이 190억이 되는 순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190억을 또 90억에 대한 10%인 9억을 남겨놓고 또 대출을 해주겠죠. 100억, 90억, 81억, 72억, 무한 등비 급수처럼 돈이 불어나게 됩니다. 100억이 1000억이 되는 것은 한순간인 것이죠. 이것을 바로 신용통화라고 하고요. 신용통화가 많아지다 보면 신용창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고객이 대출을 해야 새로운 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통의 대출 문자와 대출 안내문을 저희는 받아보고 있는 현재 세상에 살고 있고요. 대출을 해야 돈이 생기니까 은행은 대출을 강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은 평균 지급 준비율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대략 3%에서 5% 정도만 갖고 있다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은행의 그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